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이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죠. KB와 신한 또 하나금융그룹의 회장이 자신들의 연봉의 30%를 반납을 해서 신규 채용 등에 활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이 기업 이미지 개선에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장의 효과는 미비하더라도 앞으로 전반적인 취업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줄 좋은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의 역할은 구성원들도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겠지만 리더들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금융권 나아가서 많은 기업들의 리더분들이 좀 알아셨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오늘 잡매거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6분의 잡담꾼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열정 강사 자벤킬의 정대웅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벤킬의 정대웅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공채 시즌이 시작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멘탈을 굉장히 잘 챙겨야 됩니다. 실망 없습니다. 무조건 성공이라는 조건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지난주에 그 첫 방송 하시고 좀 약간 멘붕에 빠지셨는데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어떠세요, 느낌이? 여전히 긴장이 많이 되고요. 예. 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긴장된 표정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동네 형처럼 편안한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형 같은 편안함과 형 같은 솔직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주원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 이후에 그 아내분에게 혼나셨다고요? 네, 제가 컨셉이 형 같은 컨셉이다 보니까 그 형이랑 이야기할 때 형이랑 대본 짜가지고 미리 형 저 뭐 물어보니까 준비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그런 컨셉으로 그냥 전혀 준비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좀 했더니 예. 정말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오늘은 또 야심차게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컨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돌아온 터줏대감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시작하면서 약간 걱정이 있는데 네. 제가 어저께 9시 반에 감기에 걸렸거든요. 밤 9시 반요? 네. 그때부터 감기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네. 가끔 재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시안 대표님의 또 감기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멀리서 진행해도 될까요? 그런 마음이 더 강하시군요. 네. 농담이고요. 네. 자, 이어서 또 우리 휴가를 떠난 강규리 캐스터의 됐다 하지만 고정 자리를 꿰차고 있는 고정 자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 이지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어제 이 설명충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잡매거진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앵캐스터 역할 잘하고 가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미 절반은 취업한 취준생, 반취생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탈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반취생 최윤선입니다. 예, 멘탈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즘에? 저 너무 떨려요. 공채 때문에? 네.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예. 7일 정도 되면 다 시작을 하니까 이제 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민하느라고 정신이 그래요. 없습니다. 방송 이제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방송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복학생이죠. 중대방송국 UBS 기자 강민우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복학을 했지만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민우 군의 살아있는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설문조사로 일부 진행이 되고요.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주제 우리 앵캐스터 지연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취업과 시간의 상관관계입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 취업 시장의 긴장감이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수능시험 이후에 또 한 번 인생 최대 관문인 취업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을 텐데요. 과연 그 시간이 취업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취업과 시간의 관계,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오랜 시간 투자해서 취업이 된다면 뭐 바랄 게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오래 해도 자꾸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잠깐 준비했는데 바로 붙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좀 혼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정말?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구직자와 직장인 807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시간과 그리고 취업 성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83%가 취업 준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 시간과 합격이 이제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83%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합격이 과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뭐 yes or no 토크를 진행해 봐야 되는데 뭐 빼기로 했나요, 이거?
네. 손으로 이렇게 하기로. 아, 손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예. 자, 좋습니다. 손으로, 여러분들이 예쁜 손으로 O 아니면 X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합격이 관련이 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되신 분도 있고 팻말이 없으신 분도 계셔서 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취업 준비에 드리는 시간과 합격이 관련이 있다. Yes or no? 자, 민욱은 O고요. 윤선양 X, 지현 씨 X, 이시안 대표님 X, 그리고 정주현 대표님 컨설턴트 O입니다. 아, 되게 헷갈리네요. 앞으로는 좀 팻말 좀 미리미리 우리 FD분들 좀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O 드신 분부터 한번 우리 정대훈 대표님 얘기해 주실까요? 그 실제로 제가 구직 생활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네네. 그 처음에 회사에 지원할 때는 뭐 탈락을 매번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떤 노하우들이 생기는데 그 주식 시간과 비례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예. 너무 뻔한 답변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태드리면 예. 제가 입사 지원을 한 횟수가 1632군데 입사 지원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 한 100군데 정도의 회사를 합격을 했는데 처음에는 서류조차 내밀어도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기존의 대기업들은 필터링이 존재하지만 중견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 조금 강소기업들은 실제로 자소서를 읽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에 비례해서 자소서 내용도 나아지고 면접 경험이 많아질수록 말도 좀 더 현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챙길 수가 있더라고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시안 대표님은 반대 의견이신 거죠? X? 네, X인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1600번 지었는데 100번 붙었으면 1500번 떨어진 거잖아요. 예.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네. 저는 당연히 X라고 생각하는데 네. 약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저 여성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공을 들인다고 해서 그 10번 찍는다고 해서 다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어떤 관심을 표현하고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 시간에 비례해서 저쪽도 알아볼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한눈에 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서도 말하자면 어떤 내가 좀 준비도 정확히 하고 딱 했으면 한 번에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나는 나이를 먹는다는 거. 기업에서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감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좋은 노력만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무조건 시간 들인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법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시간 때문에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 네. 정주현 컨설턴트는 O 드셨죠? 네, 저는 O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 두 분의 중간자 입장이 좀 강한데요. 근데 의견은 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서 네. O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나 그다음 어학, 그다음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는 저는 No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 준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인사부에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고민하고 나의 삶이 어떤 건지 고민하는 것들. 그래서 그게 고민이랑 연결돼가지고 관련 정보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들은 저는 예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은 한 친구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스펙이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버스 정류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화살표를 붙임으로써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이렇게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혼자 한 적이 있는데 네.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알고 특채를 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 그 사례 같은 경우는 도전, 창의, 열정, 공동체 의식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 나만의 활동들을 하고 내가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준비할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남들이 똑같은 길 가는 거, 자격증 공부하고 어학 공부하고 그런 거 그렇게 큰 경쟁력이 안 되거든요. 나만의 길을 찾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똑같이 하지 마라. 네,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잠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간을 들인다라기보다는 화살표를 붙이는 건 붙여서 알았다는 건 저는 이게 우연히 알려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령 우리가 남몰래 선행한 연예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끝까지 몰라야 되는데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좀 활동으로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화살표를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을 나름 알리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 하면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서 듣고서 그럼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시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에 그런 것들이 좀 쌓인 게 아닌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3년 동안 이렇게 보셨다고요? 네. 정주현 컨설턴트가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 게 늘 이시안 대표님은 한 명만 잡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만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그렇게 됐네요. 취업 준비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당장 준비하는 거, 3학년, 4학년 때 준비하는 거 저는 절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미리 봐야죠. 취업 평생 할 건데
평생 해서 일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1년 동안 준비하시는 거, 그 자격증 준비하는 거, 그게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연 씨 X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상관이 없다. 그렇긴 한데 저도 중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너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들지만 또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좀 효율적으로 계획된 시간을 보냈는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리 준비된 자가 미리 취업 시장을 이제 떠나게 된다. 이제 근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가는 분들이 일찍 취업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시안 대표님의 말씀과 약간 비슷한데 회사에서 뽑는 사람이 결국 마음에 드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준비가 잘 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냥 호감이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준비가 돼야 된다. 지연 씨는 방송하기까지 몇 년 정도 준비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졸업을 하고 1년을 그냥 놀고 사실 삼성에서 그냥 일하는 일을 하다가 한 6개월 만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빨리 됐네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제가 또 외신 쪽으로 발탁이 됐는데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잘난 척 들어봤고요. 예. 조용조용하게 잘난 척 하시는 스타일. 아니, 굉장한 능력자세요. 굉장한 능력자시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이렇게 취업을 여러 군데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두 분이 이제 의견이 갈렸어요. 윤선 양은 X고 민호 군은 O예요. 어떤 분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 네. 윤선 양부터. 네. 너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너무 급해갖고 모든 게 또 자꾸 손을 먼저 들려고 하지 않나 지금 그러네요. 사실 막 컨설턴트 분들과 또 대표님들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눈앞이 참 깜깜하네요. 일단 저는 노라고 했던 게 제 주위의 사례를 보면 준비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덜컥 붙는 사람들의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어떤 제 아는 언니는 나 거기 원래 생각 없었는데 그냥 썼어. 그럼 됐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솔직히 막말로 재수없죠, 그럴 때. 네, 그렇긴 한데 언니 참 재수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을 사게 되죠. 그런 경우는. 예. 네. 그럴 때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괴감까지 들고. 그래서 나도 꽤 미리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늦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민호 군은 시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취업 준비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다르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형님이 얘기하신 거랑 조금 그러니까 비슷하거든요. 네. 이제 저는 취업 준비라는 게 단순히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또 뭐 이제 인적성 준비하고 그런 과정만의 취업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1학년, 2학년 아니면 그 전부터라도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활동들 그게 모두 다 총합돼서 나오는 게 자기소개서나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덜컥 붙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뭔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지연 캐스터님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미국에서나 그런 데서 열심히 또 공부한 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이제 막 이제 뭐 아마 난 진짜 해놓은 게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마 분명히 자기가 그동안 한 게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윤선이보다는 지금 1년 정도 더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편한 얘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두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한 지 각각 얼마 정도 됐죠, 시간이? 저는 지금 전역한 지 5개월이 됐거든요. 전역과 동시에 이제 저는 약간 좀 애매한 게 대외 활동하고 뭐 인턴하고 이런 걸 했던 것도 취업 준비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이런 게 포함이 된다 생각하고.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는 진짜 대학 들어가서부터 계속 제 살 길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과연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하는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뭐 인턴이나 대외 활동 포함이 되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알아봤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역시나 서류 전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소개서 쓰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고요. 다음으로는 외국어 습득과 인턴 경험 쌓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뭐 얼마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 근데 자기소개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진짜 어렵죠? 네, 어때요?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사실 어떻게 물론 이제 사람이 이게 급박하게 쫓기게 돼서 내일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일어나서 막 써서 집어넣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긴 시간을 두고 나 이거 준비해서 진짜 이 기업은 정말 들어가고 싶다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먹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막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부터 많이 들어가고요. 막 내가 과연 여태까지 다 무엇을 하고 살았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되게 봉착하게 되거든요. 쓰면 쓸수록 이게 자꾸 그 블랙홀처럼 빠져들잖아요. 네. 막. 예. 이선 양도 공감하시고.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보면서 진짜 막 너무 공감돼가지고요. 자기소개서가 진짜 신경이 많이 쓰여요, 사실. 네. 제가 했던 활동이 있어도 그걸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질문에 맞게 그 상황을 계속 변화시켜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복붙이 또 어려워요, 요즘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제가 예전에 대외 활동 지원이었는데도 한 달 정도 걸려서 자소서를 쓴 적이 있어요. 한 달씩이나?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세 분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뻔하죠.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대훈 대표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4가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산업의 동향, 세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 네 번째는 경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취준생이 이 4가지를 다 점검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일단 나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도 원칙이 있어요. 제가 2가지만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공감 가는 소재를 사용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공감 가는 소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내가 한 행동을 기술로 하면 됩니다. 아까 최윤선 학생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떠한 그 복붙이 안 되는 이유는 부연적인 설명이 많기 때문에 복붙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적인 부분들을 기술을 하고 그 사실처럼 전달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예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감 가는 소재를 활용을 해라라는 말씀이셨고, 자, 또 다른 팁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 정주현 컨설턴트. 네.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저 정말 완전 공감을 했었는데, 그 많은 친구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면은 자소서 내용들이 서사 과정을 거칩니다. 나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서 난 리더였고, 리더로 있다 보니까 자서전처럼 막. 네, 소통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거기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를 모아서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결돼서 그 결과 몇 %의 뭐가 됐습니다. 몇 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사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가 자소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기억이 안 남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남고 이 친구 또 어디서 복붙했네, 어디서 썼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본 영화도 보면은 기억에 남는 건 장면이거든요. 네,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장면이 많이 남아있어요. 킹스맨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펼쳤던 장면이라든지 머리가 폭발했던 장면 그런 게 남아있을 텐데, 장면을 살려가지고 잘 이야기를 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짧게 가고 빠르게 가고 그렇게 길게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것처럼 짧게 칠 부분들은 빠르게 지나가고요.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길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임팩트를 주고 키워드가 남게, 좀 이미지가 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시안 대표님의 이야기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그 두 분 얘기하신 게 이제 흔히들 이제 경험형 자소서 했을 때 그 경험들을 똑같은 경험 말고 자기만의 경험을 찾아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만의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경험이 다른 애들이랑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게 많으니까 요즘에 다른 식의 질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4가지 정도 있으면 3가지는 역시 경험형인데, 한 가지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IoT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쓰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직무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기차 타는 데가 어디죠? 코레일.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세요. 깜짝 놀랐는데 모르면 혼날 줄 알았네. 듣고 있나. 그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을 분석하고 그 맞게 상품을 기획해라. 이런 게 자소서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경험형으로 너가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이런 경험에 대해서 써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질문이라기보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두 가지 쳐주는 이런 생각하고 통찰형 질문들이 좀 더 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전개하는 거니까 자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의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들의 유형도 좀 살펴봐야겠군요. 네네. 자, 반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시안 대표님이 쓰는 방법은 틀린 방법은 아닌데요. 근데 채용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저렇게 대응하는 방법들은 취준생들이 정보 수집을 못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어떤 창의적을 요구하거나 어떤 직무에 대한 걸 요구를 했을 때 취준생들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고 어떤 사람이 글을 읽거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공감을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 나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아리 활동을 해서 방송국 활동을 했는데
나 똑같은 아나운서를 했죠. 저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했거든요. 사투리를 썼지만. 아나운서 방송 일을 하셨군요. 네, 조금 해봤는데. 네. 예.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이 방송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수십 번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사투리 교정은 안 되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는 사투리대로 그냥 말을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칭찬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듯 사람마다 같은 상황이라도 경험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진솔하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뭐 거시적이나 미시적인 부분으로 평가가 간다면 분명히 어떤 성과를 낸 걸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를 합격시켜주는 사람들은 50대 이상의 임원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임원들은 어떠냐? 우리가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달에 500만 이상 매출을 효과를 냈습니다. 제가 진열을 잘하고 상품을 고객에게 친절하게 판매를 해서. 하지만 임원들은 이것을 공감을 못 한다는 거죠. 왜? 고작 1,0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절대 공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공감한 소재를 아까 뭐 정주원 컨설턴님 얘기하신 것처럼 장면에 강약, 중간약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반론은 네네네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가 네. 요즘에 그렇게 안 쓰는 취준생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네, 많죠. 엄청 정말 많죠. 많습니다. 그럼 네. 어떤 식으로 쓰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사의 과정을 거치죠. 예, 나는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런 아니, 것들은 근데 보면은 지금 저 말씀이 네. 그러니까 그거 서사의 과정이 있어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깨달은 건 좋은데 그 소재가 너무 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진정성 있는 그런 경험이 와야 된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만 더 보탤게요. 세 분만 방송하시나요, 지금? 네. 제가 말 걸어 드릴게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네, 민감한 문제고 예. 제가 멘토로 있는 학생들도 저희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해줬는데 그만큼 자소서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저번에 나와서 탈모 얘기를 했는데 탈모가 생겼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겠죠.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결과가 나오죠. 그럼 난 행동으로 내 단점을 갖다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극복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내가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우고 안 게 있는데 이거는 세상 인구가 3억이라면 3억 사람들이 탈모를 겪은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근거가 명확하고 강약, 중강약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소재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 정주원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설득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설득이라는 거는 결국은 공감대 형성이라는 거거든요. 소통이 되는 거. 근데 그러한 것들은 대단한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이를 닦았는데 이를 닦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다. 뭐 탈모 경험은 저희가 아무도 없지만 뭐 탈모 같은 경우는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의 내가 생각을 들었던 것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 직무랑 연결시킨다면은 그 나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이시안 대표님이 말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다르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취준생 A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취준생 A, 어떠한 회사를 가기 위한 그냥 맞춰진 인재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그런 나로서의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아까 전에 길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필요했던 거고요. 나를 찾는 과정. 예, 그것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왜냐면 사실 오늘 주제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이제 취업 준비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이냐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저희가 자소서는 따로 또 특집으로 우리가 또 더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시간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찌됐건 이제 뭐 오래 붙들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취업 준비에 들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네, 가장 이상적인 취업 준비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미만이 47% 정도로 나타났고요.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8%였습니다. 결국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취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이 80%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생각보다는 좀 짧은 시간으로 좀 많이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취업에 걸린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구직자들이 실제 취업하는 데 걸린 시간이 6개월 미만이요. 33% 정도였는데요. 앞서서 이상적인 취업 시간을 물었을 때 47%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겠죠. 그러네요. 이 밖에도 한 달 미만에서 1년 이상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라는 답변 등 기간이 순위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결국 이상적인 취업 준비 기간과 실제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알겠습니다.
두 분 주위에 보면은 진짜 몇 년째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윤선 양부터? 진짜 바로 되신 분도 있는 반면에 네. 저는 한 5년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5년? 봤어요. 와. 네, 지금도 아직 선배님들 중에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네, 언니 오빠들도 아직 한 3, 4년 정도?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2, 3년은 걸린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체감 온도로 네. 이렇게 얘기해보자면 그리고 2, 제 3년. 친구도 이렇게 취업 스터디 같은 데 가입해서 보면은 네. 이제 여성 취업자분들도 한 26, 7 정도에 시작하시는 분들 많고 남성 구직자분들은 한 28, 9 이때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24살이라서 막내지만 네. 내가 26, 7대까지 백수처럼 지낼 생각을 하니까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5년 준비하신 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쵸? 네. 네, 그래도 자꾸 뭘 쓰면 떨어졌다. 네, 제 주위 일단 180개 정도 썼는데 지금 떨어진, 네, 아는 오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 만났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면서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아는 오빠인데 그럼 밥도 못 사겠네요. 네, 그래서 더치페이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호 군 주변에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많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근데 진짜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갔던 친구 중에서 기술이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역하자마자 바로 스카우터가 돼가지고 중간에 학교는 잠깐 휴학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뭐 공대라든지 뭐 그런 좀 연구 관련 그 학과에서는 이제 연구 장학생으로 많이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장학생으로 이제 이렇게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또 많이 보여서 그런 이제 친구들은 또 이렇게 보면은 졸업과 좀 비슷한 시기에 하는 반면에 아까 윤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4, 5년 정도 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좀 고집이 세고 그래서 이제 난 이 길 아니면 난 절대 안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만 또 이게 갑자기 또 어떤 경험을 어떤 뭐 좀 충격을 받아서 살짝만 길을 꺾으니까 또 금방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걸 얼마나 걸린다 이렇게 딱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다 상황 따라 다 다른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해서 빨리 취업되고 이렇게 또 귀결 짓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시안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네. 시간 외에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취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 설문조사나 이걸 보면 취업 준비라는 것들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취업 준비가 내가 이걸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쌓은 여러 가지 것들까지 생각하면 되게 오래 걸린다. 난 정말 오래 취업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보면 한 달 미만에 6개월 미만에 됐다라는 친구들은 자소를 써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보자면 그 자소서가 그냥 써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긴 기간 준비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 맞죠. 근데 실제로 근데 이 쓰는 과정에서는 아마 좀 앞으로 그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되는 애들은 바로 되고요. 안 되는 애들은 그 안 되는 이유를 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좀 오래오래 쌓여가지고 뒤로 갈수록 더 안 되고 앞으로도 좀 더 양극화라는 그런 부분은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자꾸 오래 해도 안 되는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그 고집이 세다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고집이 센 친구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도요 잘 안 고쳐져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이런 걸 바꿔라 하면 이게 나의 개성이야,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하면서 그런 것들 좀 바꾸지 못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부분만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해주는데도 그거를 그 객관성,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오래 걸리게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더 이제 열려가지고 좀 바꿔보겠다, 처음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도 또 조언을 해주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취업을 오랜 기간 해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취업 준비를 그리고 또 시간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우리 정주영 컨설턴트부터 한 말씀 들어보죠. 네, 뭐 갈수록 이제 뭐 NCS도 도입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에 관련된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무를 가야 될지를 빨리 정해주시고요. 그 직무에 대해서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그리고 남들 다 하는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하셔서 내가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네. 정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도 형님과 굉장히 똑같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형님이세요? 아니, 이 컨셉이 형님이세요. 예, 컨셉. 예. 네, 그 형님일 수도 있고요. 82년생입니다. 아, 예. 네. 친구.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일단 취준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과 어떤 매체들을 다 포함했을 때 1등이 인터넷 카페입니다. 일단 취업 인터넷 카페가 가장 믿음직스러운 곳이고요. 2등이 부모님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취업을 한 선배라는 것이죠. 그다음 3등이 뭐냐? 3등도 있어야 되는데 나냐? 나도 아니라는 거죠. 같이 준비를 하는 친구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나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아닌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얘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분들과 어떤 관계를 좀 형성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도 습득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우리 사회 이슈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7명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